경상남도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명절 식탁에서 자식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온 가족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밀양의 작은 시골집에서 김말순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0살이 된 몸은 예전만큼 날렵하지 않았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죠. 서울에서 내려와 이 시골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절 때마다 이런 긴장감이 밀려오는 건 왜일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근 들어 무릎이 자주 아프고 허리도 굽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장남 조동훈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부산에 사는 차남 조동준도 올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말순은 작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나물 무치기부터 시작해서 잡채, 전 부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조상복이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70세 넘은 은퇴한 목수인 조상복은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랬죠. 여보, 아침 드실래요? 아직 괜찮소. 조상복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신만큼이나 이번 명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자식들이 오면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이 쏟아지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안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말입니다. 오전 9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큰며느리 윤가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조심히 오세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요즘 알레르기가 좀 심해졌어요. 시골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도 너무 낡아서 불편하고요. 윤가희의 목소리에는 어김없이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밀양의 시골집이 여전히 불편한 곳이었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아, 그럼 어쩌죠? 그래도 명절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가긴 해야겠지만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너무 오래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오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또 그런 소리 하나? 조상복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랜 부부 사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전화였는지 알 수 있었죠. 뭐 늘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일찍 올라간다고 하겠지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자신도 서울 출신이었지만 결혼 후 이곳에 정착해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때로는 서울 말투를 감추면서까지 이 동네에 스며들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자신의 며느리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대랑은 다르다니까요. 윤가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후 2시쯤 부산에 사는 차남 조동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가 좀 이상해서 정비소에 맡겨뒀어요. 아, 그래? 그럼 늦게 와도 괜찮아. 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번에 트럭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조동준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늘 사업 아이템만 찾아다니며 부모에게 손을 벌렸죠. 지난번에는 치킨집, 그 전에는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말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부부에게 3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아버지하고 상의해 볼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거실의 조상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모든 대화를 들었을 테니까요. 또 돈 달라고 하나? 응. 이번에는 뭐라고 하던가? 트럭 장사한다고. 조상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이 40이 넘어서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업만 찾아다니는 게 말입니다. 그놈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계속 받아줄 수는 없어. 조상복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반갑지만 매번 이런 시기니까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해가 저물어가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전을 부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가족다운 명절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의무감만 남게 되었을까요?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조상복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아직 해야 할 게 많아요.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도 이제 일흔이야. 무리하지 마. 조상복의 말에 말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이제 70살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올해 명절도 별다를 게 없겠네요. 뭐 늘 그렇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 가능한 이틀 후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자식들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올 테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적막한 집에 둘만 남게 될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조용한 집에 소란이 찾아올 테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울에서 온 검은색 SUV 한 대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강남 지역이었죠. 조동훈이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뒷좌석에서 아내 윤가희와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어휴, 역시 밀양은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윤가희의 첫마디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12살 딸과 9살 아들도 엄마를 따라 똑같이 코를 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조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실인데 왜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병원에서도 그랬다니까요. 현관에서 이들을 맞이하던 김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서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언제나 불평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을 반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동훈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사에도 어딘가 의무적인 느낌이 있었죠.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말순이 손자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12살 딸이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 씻고 오세요. 엄마가 시골에서는 세균이 많다고 했어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거실에서는 조상복이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어. 차는 괜찮았나? 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동훈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밀양에 있는 농지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쓰려고요. 조상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 못마땅했죠.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할 일인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급해서요. 다음 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조동우는 서울에서 세무사로 일하면서 제법 성공한 편이었지만 늘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부모의 재산이 필요했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니까 미리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윤가희가 끼어들었어요. 시세로 치면 2억 정도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아까워요. 어차피 농사도 안 짓잖아요. 가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조동훈이 아내를 말렸지만 윤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농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조상복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생 땀 흘려 일궈낸 땅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며느리의 시각이 못마땅했죠. 오후 5시쯤 부산에서 차남 조동준이 도착했습니다. 중고차 한 대를 몰고 왔는데 차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동준은 형과 달리 예의는 지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41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정착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거든요. 고생했어. 밥 먹었나? 아직 못 먹었어요.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겨뒀다가 겨우 받아왔거든요. 그럼 빨리 씻고 나와. 밥 차려줄게. 말순이 부엌으로 향하자 조동준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이번에 용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톤 트럭 한 대만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대요. 조상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사업 이야기였어요. 지난 5년 동안 아들은 치킨집, 카페, 인터넷 쇼핑몰 등 온갖 사업을 다 해봤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죠. 이번에는 확실해요. 친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거든요. 친구 이야기 말고 내가 직접 해본 건 없나? 아버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해요. 조동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조상복은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3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요. 형제가 모두 돈 이야기를 하자 조상복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부모가 그저 돈줄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나물 5가지,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간이 너무 세요. 윤가희가 첫 수저를 뜨더니 바로 불평했어요. 서울에서 먹던 맛이랑 너무 달라요. 요즘은 다들 싱겁게 먹는 추세인데. 그래? 그럼 다른 반찬 먹어. 말순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인데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불평부터 하는 며느리가 야속했죠. 할머니, 이 갈비 냄새 이상해요. 12살 손녀가 갈비를 한 점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서울에서 먹던 거랑 다른 맛이에요. 그럼 다른 거 먹어라. 조상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화가 나 있었어요. 손자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요. 조동훈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지. 조상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부터 하는 게 말이 되나? 아버지,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12살이면 예의는 알아야 할 나이 아닌가? 식탁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윤가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놓았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어머니, 저희 일찍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윤가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공기에 적응을 못해요. 벌써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않나?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 밤에 출발해야겠어요. 아이들 학원도 있고요. 조동우는 아내와 부모 사이에 끼어서 난처해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걸로 하죠. 싫어요. 오늘 밤에 가야 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조상복은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윤가희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이 잡채도 너무 달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달게 안 만드는데. 윤가희의 계속되는 불평에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45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자신도 서울 사람이라고 온갖 텃세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참고 견뎠는데 정작 자신의 며느리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죠. 엄마 서울 사람인 건 알지만 아직도 밀양이 불편하세요? 갑자기 막내딸 조미진이 전화를 걸어온 타이밍이었습니다. 조동훈이 전화를 받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미진아, 지금 다들 밥 먹고 있어. 아, 그래요? 어머니 안 계세요? 계시지. 잠깐만. 조동훈이 전화를 어머니에게 건네려고 했지만 윤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진 씨, 안녕하세요. 저희도 일찍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전화 너머로 조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서울 사람이지만 여기서 45년을 사셨다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요. 매번 오시면서 불평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미진은 이혼 후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예민해져 있었어요. 평소에도 형수인 윤가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욱 신경질적이었죠. 미진아, 그만해. 조동훈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만 내려와서 돈 달라고 하고 형수는 불평만 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조동준이 발끈했습니다. 아까 전에 트럭 사업한다고 300만 원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형도 농지명에 바꿔달라고 하고요. 너는 연락도 안 하면서 무슨 소리야? 연락 안 한다고요? 저는 매주 엄마한테 전화드려요. 오빠들처럼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전화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말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죠.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말씀 좀 하세요. 조미진이 전화 너머로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가만히 계세요? 맨날 당하고만 살지 말고 한 번쯤은 화내세요. 그 순간 말순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서 깨져버렸어요. 조용했던 부엌에 갑작스러운 소음이 울려 퍼지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조동훈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말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치울 수가 없었죠. 어머니 다치겠어요. 제가 할게요. 조동준이 다가와서 도우려고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처럼 자신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조심해. 조상복이 부엌으로 와서 아내를 도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화가 가득했죠. 거실에서 계속되는 자식들의 언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진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윤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상복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예.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하는 짓거리들 말이야. 조상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그였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매번 와서 불평부터 하고 돈 달라고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버지, 저희가 언제? 방금 전에 다 들었어. 조상복이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농지명에 바꿔달라, 300만 원 달라, 여기 공기 나쁘다, 음식 맛없다. 이런 소리만 하려고 온 거야?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였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조동훈이 달래려고 했지만 조상복의 화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평생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조상복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와서 먹고 자고 돈 받아가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설명해봐. 부엌에서 깨진 그릇을 치우던 말순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안 돼. 오늘은 끝까지 이야기해야겠어. 조상복이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집이 좋았지? 배고프면 밥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학비 없으면 빌려주고. 아버지, 지금은 왜 이 집이 불편해? 왜 여기 오는 게 귀찮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상복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너희들한테는 이 집이 그냥 잠깐 들르는 곳이야. 하지만 우리한테는 평생 살아야 할 집이라고. 전화기에서는 조미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미진아, 너는 잘못 없어. 오히려 고마워. 조상복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조상복은 모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오지 마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조상복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어요.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조상복의 다음 명절엔 오지 마라는 말이 공기 중에 맴돌며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전화기 너머로는 조미진의 작은 흐느낌만 들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조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상복은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 진심이야. 70세 넘은 노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여기 올 필요 없다고 했어. 이 집은 이제 너희들 편의에 맞춘 공간이 아니야. 윤가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의 옷을 잡아당겼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아버지,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조동준이 나서서 말했지만 조상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조상복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윤가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해본 적 있나?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윤가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기 공기 나쁘다, 음식 맛없다, 불편하다. 이런 말만 하면서 손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조상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님도 아니고 며느리면서 이런 식으로 굴면 되는 거야? 아버지, 가희가 그런 뜻이 뭐든 상관없어. 행동이 중요한 거지. 조상복은 이제 조동준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40이 넘어서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리고.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 갚을게요. 사업? 몇 번째 사업이야? 치킨집은 어떻게 됐고 카페는 어떻게 됐어? 조동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매번 확실하다고 해놓고는 실패하고 또 다른 사업 찾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번에는 정말 뭐가? 또 실패하면 또 돈 달라고 할 거면서. 조상복의 말에 조동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김말수는 남편 옆에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의 말에 동감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마음 아팠어요. 여보, 그래도. 말수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조상복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인생을 희생했어. 이제는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무슨 소리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윤가희가 끼어들었지만 조상복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건 다 해줬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배려할 차례 아닌가. 하지만 뭐가? 너희들은 언제 우리를 배려해봤어? 조상복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부모를 배려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받기만 했지 주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죠. 전화기에서 조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미진아, 너는 내 생활에 집중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든 거 아는데 괜히 부담 갖지 마. 조상복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막내딸에게만큼은 따뜻했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정말 당분간 오지 마.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아버지, 그럼 명절은 어떻게 해요? 조동훈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명절? 우리끼리 조용히 보낼 거야. 그게 무슨 문제 있나?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너희 가정에서 명절 보내면 되지. 조상복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동준이 간절히 말했지만 조상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먼저 너희끼리 살아봐. 부모 도움 없이 각자의 힘으로만 살아보라고. 윤가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조동훈은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관계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아버지,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에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할 이야기 없어. 결정은 이미 끝났어. 조상복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다시. 어머니, 저희는 정말 오늘 밤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윤가희가 끼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여기 공기에 적응을 못해서 벌써 기침을 시작했거든요. 그 말에 조상복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 빨리 가. 억지로 붙잡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가라고 했어. 조상복의 큰 목소리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윤가희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여보, 빨리 짐 챙겨요. 가희야, 조금만 기다려. 안 돼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조동훈 가족은 서둘러 짐을 정리했어요. 차남 조동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집 앞에서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조상복과 김말수는 현관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동훈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지만 조상복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차들이 마당을 빠져나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부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했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조상복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오늘 한 말들이 진심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며칠 동안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부는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이사 갈까요? 김말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 남편이 갑자기 꺼낸 이야기였죠. 응,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조상복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커. 우리 둘이 살기에는 방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사실 이 집은 40년 전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지은 것이었어요. 방이 5개나 되는 큰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밀양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밀양 시내 쪽에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알아보자. 걸어서 시장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 조상복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알아서 뭐해? 우리 인생이야. 조상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부부는 함께 밀양 시내로 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돌아보며 적당한 집을 알아봤죠.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안내한 곳은 밀양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소담한 집이었죠.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월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도 전기 별도고요. 조상복이 집 안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했죠. 여보, 어때요? 나쁘지 않네요. 베란다에서 밀양강도 보이고 말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특히 작은 베란다가 마음에 들었죠. 화분 몇 개 놓고 꽃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계약할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죠.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창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녁 식사 후 조상복이 갑자기 말했어요. 창고요? 갑자기 왜요? 이사 가려면 짐도 줄여야 하고 오래된 것들 정리할 겸 부부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창고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말순이 먼지투성이인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조상복이 젊은 시절 목수로 일할 때 쓰던 도구들이 들어있었죠. 아, 이거. 조상복이 오래된 대패를 꺼내며 감회에 젖었어요. 40년 전에 이 도구들로 얼마나 많은 가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쓸 수 있을까요? 글쎄, 다시 손보면 쓸 수 있을 거야. 조상복이 도구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말했어요. 녹이 슬기는 했지만 아직 버릴 정도는 아니었죠. 이사 가서 뭐 하시려고요? 몰라. 그냥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조상복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은퇴한 후로는 별다른 취미도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여보도 뭔가 해보세요. 저요? 뭘 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조상복의 말에 말순도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 도자기 배워보고 싶었어요. 도자기? 네, 밀양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일 때문에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럼 해봐. 이제는 시간도 많잖아. 조상복이 격려해주자 말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70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설렜죠. 다음 날 부부는 밀양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예 강좌를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어르신, 도예 강좌에 관심 있으시구나요? 문화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기수가 시작돼요. 한 달에 8만 원이고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한 달에 몇 번 수업이 있나요? 주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에 있어요. 말순이 조상복을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등록할게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강좌도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직원이 강좌 안내서를 건네줬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목공예도 있네요. 조상복이 관심 있게 봤어요. 네, 목공예는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있어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과정이에요. 그럼 저도 등록할까요? 부부가 함께 강좌를 등록하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 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문화센터를 나오면서 부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거였죠. 여보, 정말 이사할까요? 응, 하자. 새로 시작하는 김에 집도 바꾸고.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굳이 미리 말할 필요 있나? 이사하고 나서 알려줘도 돼. 조상복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자식들은 평소에 연락도 자주 안 했으니까 당분간은 모를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는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즐겁기도 했죠. 이 식탁은 어떻게 할까요? 새 집에는 너무 클 것 같은데. 작은 걸로 새로 사자. 그럼 이 식탁은 필요한 사람 주든지 아니면 기부하든지.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을 물건들이었어요. 여보, 이거 보세요. 말순이 오래된 앨범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어머, 동훈이가 정말 작네요.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조상복도 옛날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모두 하나였던 시절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그래도 우리 잘못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해준 건 후회 안 해. 다만 이제는 우리 시간이야. 조상복의 말에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았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벌써 명절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부부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죠. 여보, 추석 때 뭐 할까요? 김말순이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자식들 없는 첫 명절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죠. 글쎄,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 조상복은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명절 기사들이 가득한 신문을 보니 예전 같으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문화센터 도예 수업은 어때요? 재밌어. 물레 돌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말수는 일주일 전부터 도예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고 있었죠.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손재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뭘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간단한 컵이나 접시 정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생기 있어 보였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죠. 여보는 목공예 어떤가요? 나도 좋아. 예전 기술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조상복도 문화센터에서 목공예를 배우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몫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수강생들보다 훨씬 빨리 익혔죠. 어제는 뭘 만들었어요? 작은 보관함을 만들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부부가 각자의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동훈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동훈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저희 추석 때 내려갈까요? 예상했던 전화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연락이 온 거죠. 아니야, 오지 마라. 말순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예? 왜요? 추석인데. 아버지 말씀 잊었나?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우리끼리 잘 보낼 거야. 조동우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설마 정말로 오지 말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그래도, 동훈아, 너희도 너희 가정에서 추석 보내라. 가히 친정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보내든지. 말수는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식들 걱정에 잠을 못 잤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아버지 화 아직 안 풀렸어. 실제로 조상복은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지내세요. 너희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이번에는 정말 우리끼리 보내보자. 오후에는 조동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도 추석 때 못 가는 건가요? 응, 당분간은 오지 마. 형도 안 간다고 하던데. 그래, 아무도 오지 마. 조동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낸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언제든 연락할게. 지금은 아냐. 알겠습니다. 막내딸 조미진에게서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빠들 추석 때 안 간다고 하던데 저도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말순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진아, 너는 와도 돼.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며칠만 있다가 가라. 네, 알겠어요. 그럼 추석 당일만 갔다가 올게요. 추석 전날 부부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음식 준비에 정신 없었을 텐데 올해는 달랐죠. 여보, 내일 뭐 해요? 글쎄, 날씨 좋으면 소풍이나 갈까? 소풍요? 응,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조상복의 제안에 말순이 눈을 반짝였어요. 젊은 시절에도 제대로 된 소풍을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아이들 때문에 바빴으니까요. 어디로 갈까요? 밀양강 상류 쪽에 좋은 곳이 있어. 전망대도 있고. 좋아요. 그럼 도시락도 싸가요. 그래, 간단하게 김밥이나 싸자. 추석 당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부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밀양강 상류로 향했죠. 작은 배낭에 김밥과 과일, 차를 넣고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전망대에 올라서니 밀양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멀리 산들도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었죠.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좋아요. 부부는 벤치에 앉아서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어요.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이렇게 둘이서 먹으니까 특별했죠. 여보, 이렇게 조용한 추석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조상복도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추석 때는 늘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자식들 눈치 보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정작 자신들은 쉴 시간이 없었죠. 자식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각자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지. 우리가 걱정할 일 아냐. 그래도 말순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가 있어. 조상복의 말이 맞았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였죠. 오후에는 근처 사찰에도 들렀어요. 추석이라서 그런지 참배객들이 많았지만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죠. 소원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을 빌까?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요. 그래, 그걸로 하자. 부부는 함께 절을 올렸어요. 자식들의 성공이나 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원이었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지금 출발해요. 저녁 즈음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라. 네, 그런데 오래 못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해요. 괜찮아. 얼굴만 보면 되니까. 저녁에 조미진이 도착했어요. 이혼 후 힘들게 지내느라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죠. 엄마, 아빠 추석인데 너무 조용하네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고 있어. 오빠들은 정말 안 와요? 응, 당분간은. 조미진은 부모님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오빠들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쉬셔야죠. 미진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요구사항도 없고 그냥 평범한 가족 시간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일찍 자야겠어요. 그래, 푹 쉬어라. 조미진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참 좋았어요. 나도. 이런 추석도 괜찮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낼까요? 그러자.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밀양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문화센터 강좌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이사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죠. 여보, 도자기 작품이 전시회에 선정됐어요. 김말순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연말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그녀의 작품이 뽑힌 거였어요. 정말? 축하해. 조상복도 기뻐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전시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래요. 그럼 나도 가서 구경해야겠네. 부끄러워요. 초보자 작품인데. 뭐가 부끄러워. 처음 만든 거치고는 정말 잘했어. 조상복이 격려해주자 말순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70살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것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조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미진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조미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들어 보였죠. 왜? 무슨 일 있어? 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뭐라고? 말순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조미진은 이혼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을 줄인다고 하네요. 저같이 경력이 짧은 사람부터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해놨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잠깐 내려가서 쉴 수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딸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었지만 최근에 정한 원칙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있을 생각이야? 일자리 구할 때까지요. 한두 달 정도? 미진아, 잠깐만. 말순이 전화를 잠시 끊고 조상복과 상의했어요. 여보, 미진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요. 잠깐 내려와서 지내고 싶다는데.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조상복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안타까웠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은 괜찮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순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미진아, 나 다시 받았어. 네, 엄마. 일단 내려와. 하지만 며칠만 있다가 가야 해. 며칠이요? 엄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조미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진아, 엄마 말 들어봐. 우린 이제 너희를 위한 숙소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엄마가 매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거든.
엄마, 일주일 정도 쉬면서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알겠어요. 조미진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지만 말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한 번 선을 넘어주면 또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조미진이 8살 된 딸 지은이와 함께 내려왔어요. 짐이 제법 많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지은이가 반갑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어요. 많이 컸네. 밥 먹었어? 네, 할머니. 그런데 여기서 오래 살 거예요? 아니야, 며칠만 쉬다가 갈 거야. 말순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엄마, 짐 어디에 둘까요? 작은 방에 둬라. 그런데 미진아. 네. 우린 이제 부모 역할에서 은퇴했단다. 조상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도와주고 뒷바라지하는 역할 말이야. 이제는 각자 독립해서 살아야 해. 조미진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줬을 텐데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떠맡을 수는 없어. 너도 이제 40에 가까운 어른이잖아. 조상복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일주일 동안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봐. 구직 활동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해보고. 네. 조미진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전에는 삼촌들도 오고 그랬는데. 지은아, 어른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단다. 조상복이 손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삼촌들은 언제 와요? 모르겠어. 한동안 안 올 것 같아. 왜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거든. 지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어려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겠죠. 며칠 동안 조미진은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혼한 여성의 아이까지 있으니까 취업이 어려웠어요. 엄마, 정말 일주일만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이사 갈 거야. 이사요? 어디로요? 시내 쪽으로. 이 집은 너무 커. 조미진은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길을 찾아야지. 말순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엄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 조미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말순이 조미진을 불렀어요. 미진아,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지. 엄마,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서울에 가서 구해야지. 여기 있으면 구할 수 있어? 그래도. 미진아, 엄마 말 들어.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알겠어요. 조미진은 체념한 듯 대답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께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조미진과 지은이가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게요. 지은이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래, 지은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엄마,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조미진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서운함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했죠. 조심히 가라. 힘들면 전화해. 네, 알겠어요. 조미진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잘했어요? 말순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잘했어. 이번에 선을 확실히 그었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선이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이듬해 봄 밀양 시내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마친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오히려 아늑했어요. 여보, 오늘 문화센터 전시회 마지막 날이에요. 김말순이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 사람들 반응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요. 어떤 분은 작품을 사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말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71살의 나이에 이런 성취감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팔아볼까? 에이, 팔 정도는 아니죠.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하지만 말순의 표정을 보면 내심 뿌듯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오늘 목공의 동호회 모임이 있어. 조상복도 새로운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기 모임을 가지며 소소한 재미를 찾고 있었죠. 오늘은 뭘 만들 예정이에요? 어린이집에 기부할 장난감들을 만들기로 했어. 조상복은 요즘 마을 어린이집을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됐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응,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 요즘 플라스틱 장난감만 있는데 나무로 만든 건 신기해해. 부부가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죠. 뭘 시켰나? 아, 도자기 재료 주문한 거 왔나 봐요. 말순이 택배를 받으러 나갔어요. 요즘은 집에서도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준비해뒀거든요. 여보, 이건 뭐예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작은 화분과 꽃씨들이었죠. 아, 그거 내가 주문한 거야. 언제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조상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새집 베란다가 넓어서 화분 몇 개 놓고 꽃을 기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그럼 오늘 오후에 같이 심어보자. 부부는 점심을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꽃 심기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하는 일이라 재미있었죠. 이렇게 심으면 되나? 좀 더 깊게 파고 물을 충분히 줘야 해. 조상복이 젊은 시절 집 마당에 채소를 기르던 경험을 살려 말순을 가르쳐 줬어요. 여보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뭘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 거지. 작업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움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동훈이었습니다. 여보, 전화 받을까요? 받아봐. 뭔 일인지. 말순이 흙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훈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조동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저, 어머니 댁에 갔는데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가신 건가요? 아, 우리 이사했어. 이사요? 언제요? 지난달에. 조동훈은 당황했어요. 부모님이 이사를 했는데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굳이 알릴 필요 있나 했어. 말순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어디로 이사하셨는데요? 시내 쪽으로. 작은 집으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 올 거야? 그래도 부모님 사시는 곳은 알아야 하지 않나요? 말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새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동훈아, 갑자기 오지는 마라. 미리 연락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상복이 물었어요. 뭐래? 집에 왔는데 없으니까 놀랐나 봐요. 그럴만하지. 그런데 연락 안 하고 오는 버릇은 고쳐야 해.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저녁 무렵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말순이 흥분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제 작품을 정말 사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정말? 네,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가게에 놓을 도자기를 찾고 있었대요. 제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말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얼마에 파는데? 5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5만 원? 꽤 큰 돈인데? 그러게요. 믿어지지 않아요. 조상복도 아내의 성취를 축하해줬어요. 축하해. 이제 진짜 작가네. 에이, 작가까지는.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나도 오늘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 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만든 장난감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 정말요? 응,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 와, 우리 부부가 다 유명해지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며 기뻐했어요. 각자의 취미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조동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는데 이사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저도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알려줄 테니까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네, 그런데 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조동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뭘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친구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매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잘 됐네. 말순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덤덤했어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잘 되길 바란다. 네, 안정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상복이 말했어요. 또 사업 이야기 하나? 응,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래. 언제까지 이럴까? 모르겠어. 그래도 이번에는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나마 다행이지.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부부의 베란다 정원이 제법 풍성해졌어요. 조상복이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작은 채소들도 자라고 있었죠. 여보, 이 토마토 봐요. 빨갛게 익었어요. 진짜네. 직접 기른 거라 더 맛있을 것 같아. 부부는 자신들이 기른 토마토를 따서 점심에 먹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큰 기쁨이었죠.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오후에는 문화센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근처 찻집에 갔어요. 요즘 부부의 새로운 루틴 중 하나였죠. 조 선생님, 요즘 작품 활동 어떠세요? 동호회 회원이 말순에게 물었어요. 재미있어요. 이번에는 접시 세트를 만들어 보려고요. 와, 벌써 세트까지 만드시다니. 아직 멀었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죠. 말순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부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밀양 시내의 야경이 보이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죠.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새로 시작한 거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상복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우리 인생의 봄이 이제 시작이야.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우리답게 사는 것 같아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자식들 없는 명절, 작은 집, 새로운 취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뭘 해볼까요? 글쎄, 여행도 가보고 싶고. 좋아요. 우리 둘이서 제주도나 부산 여행 어때요? 그래, 계획 세워보자. 부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았죠. 오직 자신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평온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매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자신들만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